일반 기상학, 대기압.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무한한 두께의 대기로 덮여 있는데요. 실질적인 대기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약 1000km 정도입니다. 지구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 분자들 역시 지구의 만유인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기체 분자들은 지구를 떠나지 못하고 현재까지 46억 년 동안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러한 기체 분자들에 의해 지구 대기 속 관찰자인 우리들은 기체 분자들의 운동에 의한 압력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구의 대기에 의한 압력을 거의 느끼지 못해 간혹 그 존재 자체를 잊고 넘어가곤 하는데요. 하지만 기압의 존재는 수많은 기상현상들을 일으키는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바람, 구름 생성, 강수 등과 같은 현상들도 결국 수평적, 수직적 기압 배치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기압과 대기압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기본적인 기체 상태 방정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기압을 측정하는 장치에는 무엇이 있으며 각각의 방식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기압과 대기압의 정의에 대해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해하고 이를 기압 측정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압을 측정하는 도구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고 각 도구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기압과 대기압.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의 대기를 이루고 있는 기체 분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적인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체 분자들이 모두 같은 속도로 운동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분자들이 끊임없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는 기체 분자들이 어떤 표면과 접하게 되면 표면과 충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용하는 힘을 힘이 작용한 전체 면적으로 나눠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계산한 것이 바로 기압입니다. 즉 기압은 기체 분자의 운동에 의해 인접한 면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압과 대기압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압과 대기압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어떤 지점에서의 대기압은 그 지점 위에 있는 단위 면적의 공기 기둥 위에 위치한 공기의 질량에 의한 힘을 말합니다. 즉, 중력에 의해 아래로 당겨지고 있는 공기 덩어리에 의해 작용하는 압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압이든 대기압이든 항상 모든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기압의 정의를 살펴보면 마치 대기압은 작용면의 연직 위 방향에서 공기 덩어리가 누르는 힘이라고 이해되어 오로지 연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기압은 공기 덩어리가 중력의 영향으로 어떤 지점에 가하는 압력에 의해 그 지점 부근의 공기가 가하게 되는 기압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기압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체 분자 운동에 의해 작용하는 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압과 압력은 물리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기압의 단위로는 압력의 단위인 파스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지표 근처에서의 대기압의 크기는 파스칼을 단위로 하여 나타내기에는 너무 큽니다. 따라서 기상학자들은 밀리바 또는 헥토파스칼을 대기압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로 사용합니다. 헥토파스칼과 밀리바는 같은 크기를 나타내며 1헥토파스칼은 100파스칼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한편 바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압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바람은 기본적으로 지역들 간에 발생하는 기압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역들 사이에 발생하는 기압의 차이 때문에 공기 덩어리가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여러 지역에서 기압을 측정하고 서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 지점에서 기압과 대기압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기압은 어떤 지점 위에 위치한 단위 면적을 밑면적으로 하는 공기 기둥 속 공기 덩어리의 무게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반적으로 거의 항상 관측 지점의 고도가 높아질수록 작아집니다. 대기압이 관측자의 고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기의 수평적인 움직임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고도에 의한 영향을 배제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도입한 개념이 해면 기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기압은 지표면 기압으로 실제로 특정한 지역에서 관찰되는 기압입니다. 반면 해면 기압은 관측 지점이 평균 해수면일 때의 기압입니다. 대부분의 지표면은 평균 해수면보다 고도가 높으므로 대부분의 지표면 기압은 해면 기압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해면 기압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두 관측 지점의 고도 차이가 있어도 수평적인 대기압 차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에 따른 기압의 변화율이 어느 지역에서나 일정하다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 측정된 지표면 기압을 평균 해수면에서의 기압값으로 환산한 후 환산된 해면 기압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도가 높지 않은 지역의 경우 기울기를 상수로 가정하고 높이에 따른 기압의 감소폭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지표면 근처에서는 고도 1km당 100헥토파스칼씩 기압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가정은 너무 높은 고도에서는 오차가 커지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구 대기에 의한 평균 해수면에서의 평균적인 대기압은 1013.25 헥토파스칼인데요. 이 값은 평균적인 값으로 평균 해수면에서의 대기압이 항상 1013.25 헥토파스칼이라는 의미는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구 표면에서의 해면 기압은 대체로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북아메리카에서 해면 기압이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의 차이는 25 헥토파스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강한 태풍들의 경우에도 중심 기압이 950 헥토파스칼 내외입니다. 즉, 지구상에서 기압의 수평적 변동폭은 수직적 변화폭에 비해 그리 크지 않습니다. (2) 기체의 상태 방정식과 측고 방정식. 지구의 대기는 기체로 이루어져 있죠. 따라서 지구 대기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체가 여러 환경 조건들에 의해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기체의 압력과 온도, 그리고 밀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식으로 기체의 어떤 압력과 온도 조건이 변할 때 밀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에 관한 공식과 함께 세부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선 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지구의 기체는 이상기체로 취급하며 편의를 위해 지구 대기가 단열 상태에 있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식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P는 기압, P는 밀도, T는 절대 온도를 의미하며 R은 건조 공기의 기체 상수로 287 줄/kg/Kelvin입니다. 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매우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압은 기체 분자가 운동하면서 인접한 면과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 압력이라는 점에서 착안하면 압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기체 분자의 밀도와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입니다. 기체 분자의 밀도가 높을수록 단위 시간 동안 면에 충돌하는 분자 수가 많아지고 더 큰 압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 역시 빠를수록 더 큰 힘을 가하게 되는 것은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운동 속도가 빠른 물체일수록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체 분자는 온도가 높을수록 평균적인 운동 속도가 빨라집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기체 분자의 온도가 높을수록 기체 분자의 평균적인 운동 속도가 빨라져 기압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샤를의 법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연집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강한 저기압 중심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연집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지구 대기는 연집 방향으로의 움직임보다는 수평 방향의 움직임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지구 대기에는 연집 방향으로의 알자 힘이 거의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 대기 중 공기 덩어리에 작용하는 힘에는 크게 중력과 기압 경도력이 있습니다. 기압 경도력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의미하고, 중력은 지구와 공기 덩어리 사이의 만유인력과 지구 자전에 의한 원심력의 합력입니다. 중력은 등포 텐셜면에 대해 연직 하방으로 항상 작용하며, 연직 방향의 기압 경도력은 항상 연직 상방을 향하게 됩니다. 지구 대기는 연집 방향으로는 힘의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으므로 중력과 연직 기압 경도력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정력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의 식과 같습니다. 이 식에서 Z는 고도, G는 중력을 의미합니다. 정력학적 평형 상태를 나타내는 이 식과 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다음의 식을 연립하면 고도와 압력 사이의 관계식인 칙고 방정식이 나옵니다. 칙고 방정식의 유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칙고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G는 고도에 대한 함수이지만 일반적으로 칙고 방정식을 활용하는 낮은 고도에서는 상수로 취급 가능하므로 상수 취급을 하였고, 대기층 내에서 온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해가 제일 하단에 도출된 식과 같습니다. 이 식을 이용하여 고도에 따른 압력 변화를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해면 기압의 계산도보다 정량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기압의 측정. 기압을 측정하는 도구를 기압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압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기압계로는 수은 기압계와 아네로이드 기압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압계의 원리와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은 기압계는 기압 측정 도구 중 가장 표준적인 방법입니다. 수은 기압계는 1643년 토리첼리에 의해 고안되었으며 대기압과 같은 크기의 압력을 가하는 수은주의 높이를 통해 기압을 측정합니다. 따라서 수은 기압계의 수은주의 높이는 기압이 높아질수록 더 높아집니다. 수은 기압계는 수은을 넣은 튜브를 거꾸로 세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림에서 수은주와 튜브 사이의 빈 공간은 진공 상태를 유지합니다. 수은 기압계를 이용해 평균 해수면에서 측정한 대기압 값의 평균은 수은주 760mm 높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760mm의 수은 기둥이 가하는 압력이 1013.25 헥토파스칼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수은 기압계에서의 수은주의 높이를 이용하여 기압의 단위를 만들기도 하는데, 수은의 원소 기호를 이용하여 mmHg라는 단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은은 우리 몸에 유해한 물질로 수은 기압계를 다룰 때 수은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항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압계에서 수은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수은은 밀도가 매우 큽니다. 수은의 밀도는 물에 비해 13.6배인데 이는 물을 이용하여 기압계를 같은 원리로 제작할 경우 평균 해면 기압하에서 물기둥의 높이가 수은주 높이의 13.6배인 10.33m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기를 정밀하고 다루기 쉽게 제작하기 위해서는 밀도가 큰 액체인 수은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수은은 온도 민감성이 높지 않습니다. 모든 물질은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는데 이러한 부피 변화는 정확한 기압 측정에 방해가 됩니다. 수은은 온도에 따른 부피 변화가 크지 않은 액체로 기압계에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기압을 측정해야 될 필요가 있으므로 온도 보정을 위해 수온 기압계에는 항상 온도계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압값을 읽을 때 항상 현재 기온도 같이 기록하여야 보다 정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은은 증기압이 매우 작은 기체입니다. 증기압이 큰 기체를 사용하여 같은 원리로 기압계를 제작할 경우 튜브의 진공 상태 유지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튜브 속 증기압이 외부 기압 측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확한 측정이 어렵습니다. 수은 기압계는 기압 측정의 표준이 되는 관측기기로 매우 정밀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가격이 매우 비쌀 뿐 아니라 관리 유지 및 이동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압 측정을 보다 값싸고 쉽게 여러 장소에서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네로이드 기압계입니다.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수은 기압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그럼에도 상당히 정확한 기압 측정이 가능합니다.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기압의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하는 방 또는 챔버를 가지고 있으며 이 방이 기압에 비례하여 압축되면서 압축된 정도를 눈금으로 나타내어 압력을 표시합니다. 아네로이드 기압계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0점 조절을 하여야 하는데 압력이 알려진 장소에서 손쉽게 뒤쪽에 작은 나사를 돌림으로써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별도의 온도 보정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시간에 따른 기압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렇게 연속적인 기압의 시계 열선을 자동으로 그리도록 설계된 기압계를 자기 기압계라고 합니다. 오늘 학습 내용의 요약 정리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먼저 기압과 대기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압은 기체 분자의 운동에 의해 인접한 면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말합니다. 대기압은 공기 덩어리가 중력의 영향으로 어떤 지점에 가하는 압력에 의해 그 지점 부근에 공기가 가하게 되는 기압이므로 모든 방향으로 같은 크기로 작용합니다. 기압과 대기압은 같은 크기로 모든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대기압은 측정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며 고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합니다. 대기압의 수평 변화폭은 수직 변화폭에 비해 매우 작습니다. 기체의 상태 방정식과 직구 방정식을 살펴볼까요? 기체의 상태 방정식은 기체의 압력과 온도, 그리고 밀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식입니다. 지구 대기는 연집 방향의 움직임이 매우 작아 정력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정력학적 평형 상태를 가정했을 때 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직구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으며 유도된 직구 방정식을 통해 고도와 대기압 사이에 정량적 변환이 가능합니다. 기압의 측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압계에는 크게 수은 기압계와 아네로이드 기압계가 있습니다. 수은 기압계는 매우 정밀하며 기압 측정의 표준이 되는 장비이지만 온도에 따른 보정이 필요하며 이동이 힘들고 값이 비쌉니다. 아네로이드 기압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며 이동하면서 측정할 수 있고 온도 보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대기압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